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목요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 지 사흘 만인데요. 오늘 발사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전략자산인 장거리 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정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우리 공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미국의 F-16 전투기 4대도 합류합니다. 미국 전략자산과 한미 주력 전투기가 참가한 연합 공중훈련이 오늘 오전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B-1B는 동해 상공에서 일본 전투기들과도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16일 만으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겁니다. 국방부는 전략자산 전개는 사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ICBM 발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확장 억제 대응 전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B-1B가 한반도 상공 작전 구역에 들어온 건 오전 11시 30분쯤. 불과 25분 전인 11시 5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동쪽으로 발사됐습니다. 고도는 50km, 비행거리는 800km로 파악됐는데 북한이 한반도로 날아오는 B-1B를 사전 탐지한 뒤 시위성으로 미사일을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오던 북한이 이젠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과거에는 전략자산 전개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혹시도 깨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됐지만 로켓 시설이 밀집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쏜 건 이례적입니다. 다음 주엔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용 훈련 등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줄줄이 예정돼 북한의 추가 도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과 약국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면 2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마스크 없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후련한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불안한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홍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정류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버스나 택시, 지하철 탈 때는 다시 써야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 불안한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정류장마다 실시간 버스 도착을 알려주는 단말기가 있죠. 서울시는 이곳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버스 승객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의 경우에는 또타 지하철 앱으로 객차별 혼잡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스크 쓰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냥 대중교통 안에서 쓸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실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좀 전염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벗으면서 다니려고 근데 약간 좀 눈치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일단 벗고 사람들이 만약 다 안 벗으면은 다시 저도 눈치 보면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약국과 병원 등 의료기관뿐입니다. 다만 약국은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형 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병원에 들렸다 온 환자가 많은 일반 약국에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들 시설은 다음 달 말쯤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에 맞춰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뒤에도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동호회원 2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성이 비행 도중 하천으로 추락하자 이를 도우려던 60대 회원까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하천 한가운데 낙하산이 둥둥 떠 있고 119 구급대원이 헤엄쳐 갑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동호 회원이 인근 곡교천으로 추락한 뒤 숨졌습니다. 신고는 낚시객이 하천에 패러글라이딩이 떨어지니까 그 보고서 신고하셨어요. 사고를 목격한 다른 60대 동호 회원도 인근 논에 착륙한 뒤 상황을 확인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패러글라이딩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는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상가, 검은색 택시가 인도 위에 걸쳐져 있고 상가문은 크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상가로 택시가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과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1명이 다치고 인근 아파트에서 정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차량 급발진 가능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고 고속버스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를 고속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조모 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여성은 사고 당시 승용차 앞좌석에서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내려가지고 저기 우측 조수석 바로 옆에 조수석 그 뒷문짝에 두 분이 서 있었어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인 남편이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웠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아버지들이 찬장에 넣어놓고 한 잔씩 아껴 드시던 위스키가 최근에는 20, 30대, 이른바 MZ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SNS에 위스키 정보를 공유하고 한정판 위스키를 사기 위해 개점 전부터 줄을 서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일 아침 9시, 개장 전 백화점 닫힌문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캠핑용 의자에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열의 8명은 20, 30대. 한정판 인기 위스키를 사기 위해 모인 건데 밤 10시부터 밤을 샌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전날에 10시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위스키는 브랜드가 다른 만큼 또 맛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약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6시. 평소에 좀 위스키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맛있는 것도 맛있는데 전 모으는 게 취미라서. 저는 장식하면은 그런 것들이 뭐 병도 이쁘고 하니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원하는 위스키를 주문합니다. 맥켈란 18년 쉐리오크요. 대기 12시간여 만에 원하는 위스키를 손에 넣습니다. 하나를 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아저씨 술로 여겨졌던 위스키가 최근 MZ세대의 술로 급부상하며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 계기가 됐습니다. 거리두기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은 데다 취하기 위한 음주가 아닌 향과 풍미를 음미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SNS에 자랑하는 문화 역시 위스키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싱글 몰트 맛이 다르고 이렇구나 하고 그 안에서도 이 브랜드는 이런 특색이 있고 저 브랜드는 저런 특색이 있구나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많이 찾게 된 것 같아요. 빈병도 수십만 원에 팔리는 웃지 못할 현상마저 벌어집니다. 이런 유행에 빠르게 올라탄 곳이 편의점과 마트입니다. 위스키 전용 코너, 한정판 행사까지 마련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기 전에 인기 위스키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이른바 오픈런도 자주 펼쳐집니다. 젊은 부부나 젊은 분들 측에서 많이 찾으시고 계시고요. 네, 소량으로 내가 직접 사다가 집에서 간단하게 즐겨서 먹는 방법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액은 전년보다 52%가 늘었는데 이는 위스키 연간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던 2007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던 최전선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인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최고의 격전지였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마리우폴로 향하는 겁니다. 외신들은 러시아 크렘린궁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마리우폴을 방문해 시내 여러 장소를 시찰하고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이 마라트 후스눌린 부총리와 동행하며 현장을 둘러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리우폴 시내 재건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점령지 방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마리우폴은 전쟁 초기에 남부에서 가장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3월 이곳에 극장을 폭격해 최소 600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해당 극장에는 공습을 피해 모인 임산부와 신생아, 어린이 등을 포함한 민간인 100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어린이 등 주민 상당수가 러시아 본토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체포영장을 받게 된 것도 어린이들을 납치해 강제로 이주시킨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ICC의 체포영장 공개에도 하루 만에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한 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에 접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전투사령부를 찾아 군 지휘부를 격려하고 전쟁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